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잡았냐면요. 이렇게 잡았어요. 뭐냐면 진짜 요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유료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로 해달래요. 요거로. 그 진짜 재밌었어요. 잠깐만요. 그죠? 그러냐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돈 들어보는 거 아닌데. 명품 옷을 입는 기업을 매수하라 이 제목으로. 네. 두바이 나르시아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예, 돌고래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멀리 격까지 오셔가지고. 근데 고생은 안 하시죠? 자, 10년 세월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명품 옷을 입는 기업을 매수하라 라는 이름으로 오늘 같이 1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정이 빠르게 명품 옷을 뭐예요? 혹시 아나요? 채팅창에 명품 옷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1번 한번 써보시죠. 아니, 일정에다가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명품 옷이 뭘까? 황금소나무님 역시 고수야. 자, 그죠? 예, 실적이 좋은 기업이 명품 옷을 입는 거잖아요. 언제마다? 돌고래님, 그죠? 몇 개월마다? 3개월마다. 템플턴이 추구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죠? 3개월마다 옷을 갈아입어. 근데 사람들은 옷 갈아입는 거를 안 봐. 그러니까 어떻게 수익이 안 나잖아요. 옷 갈아입기만 하면 그냥 좋은 옷을 갈아입으면 그냥 갑자기 막 뜨고 난리잖아요. 옷을 제대로 못 갈아입으면 어떡해요? 저기 길거리표 싸구려를 입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냥 곤두박 치는 거죠. 진짜인가요? 네. 시장이 뭔가가, 시장의 변화를 이뤄가야 되잖아요. 그죠? 대형주가 많이 갔었죠. 이제 점점 쉬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들이 지금 대형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중소형주 내수주로 수급이 바뀌는 상황으로 지금 오고요. 지난해 김영란법을 비롯해서 대통령 탄핵, 사드 이슈로 억눌렸던 중소형주가 새 정부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에 서서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이지 않나. 혹시라도 지금 발음이 부족하면요. 혀가 지금 뭐가 이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조금 통증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발음이 저러냐. 지난번에 한번 맛있는 걸 먹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상처가 나서 다 아물질 않아가지고 조금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형주가 조금은 이제 바뀌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기업 분할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크라운 혜태홀딩스 이번 오늘까지 2번 연상 상한가로 갔는데요. 가만있어 봐. 우리 방에 계셨던 분한테 물어봐야 된다. 자, 복부자님 이거 사셨나요? 수익 습승리 사과나무님, 크라운 제가 추천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크라운 제가를 추천하고, 얼마 있다가 기업 분할 들어간다가 있다가 한 달 만에 나왔는데, 이틀 동안 상을 갔어요. 혹시 졸업한 회원이 들고 계신 분 있나? 유료원은, 어제 졸업하고 나가신, 4개월 공부하고 나가신 분은, 이거 전무관님 어떡해요, 이거? 들고 있는데 2개로. 합치면, 처음 샀을 때 수익 났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하나는 떨어지고 크라운 제가는 떨어지고 레드투님도 어서오세요. 크라운 혜태 홀딩스는 연속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한번 샘표에서도 그랬죠. 샘표 식품하고 샘표였을 때도 굉장히 많이 갔죠. 어쨌든 연속 상한가 두 번을 나가니까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잘 들고 가셔서 수익을 챙기시죠.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정지됐죠. 역시 한미반도체 오늘 신고가 아니고 정지됐습니다. 이녹스는 주총 완권을 올렸습니다. 참 이 종목들 어떻게든 궁금하지요. 우리가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낸 종목인데요. 진짜 갖고 있나? 갖고 있죠 당연히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분할을 하는 걸 좋아해요. 인적 분할이라는 게 뭐예요? 네, 크라운 혜택 홀딩스가 이 현상 가면서 기업 분할은 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싹둑 자르는 겁니다. 둘로 나누면 주식을 두 개로 주죠. 아예 싹둑 잘라버렸더니 우주저천 대천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물적 분할은 잘 안 하죠. 물적 분할하게 되면 분할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은 기존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인적 분할하면 어떻게 되죠? 반뚝 잘라가지고요. 주주들한테 일정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주식이 상장이 가능하고 그죠? 인적 분할은 주주들이 일정 비율대로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는 게 되잖아요. 근데 물적 분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주로 지금 하고 있죠. 홀딩스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또 지주사를 만들고 하나는 또 자기가 사업을 어쨌든 분할해서 했죠. 사업을 투명하게 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작가계 같은 어서 오세요. 그렇다면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크라운 혜택가 우리가 산 자리가 여기입니다. 우리 유료원 졸업한 분들은 언제 샀을지 벌써 짐작이 가죠. 여기서 사서 수익을 내고 가다가 갑자기 정지가 됐어요. 그러니 나오더니 샘표식품에서 우리가 그랬었죠. 그런데 나오면서 상한가 연 2번 갔습니다, 지금. 아유, 크라운제가는 어제 떨어졌다가 오늘은 반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상한가를 2번 갔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유료원이 들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모르죠. 어느 날 갑자기 돈을 그냥 퍼주는 거죠, 뭐. 그죠? 어디서요? 하늘에서 고맙다고. 잘 참았으니까, 한 달 동안. 그동안에 못 올라간 거 내가 줄게. 자, 그러면서 맛있는 시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죠? 그럼 이렇게 했는데 상 나갔죠? 우리 상을 바라보고 주식을 사본 적은 없어요. 우리 유료원들은 다 알죠. 주식을 샀는데 좋은 주식이라고 사서 매수해서 좋은 옷을 입는 회사를 사서 가만히 들고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실제로 알아서 본인들이 돈을 그냥 나눠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좋은 일이 생긴 거구나. 그런 뜻이지 우리가 무슨 이걸 갖다가 지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어떻게 지금 따뜻한 상한가를 먹기 위해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다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녹스가 오늘 주주총회에서 주총회 안건으로 올려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었는데요. 보거나 미선님도 어서 오시고.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었는데, 뭐, 우리는 꾸준히 샀죠. 여기서 사도 여기서 사고 또 샀는데, 꾸준히 사서 이렇게 갔습니다. 신고가 오늘. 신고가를 했는데, 기업 분할을 하겠다고, 주총회에다 안건을 올리겠다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뭐, 어쨌든 뭐, 둘로 나눠서 또 수익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뭐, 우리는 뭐,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죠? 예. 나는 지금 행복해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 유료방송에서는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요. 상장 폐지가 원래 3월 말에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 종목을 맞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코스닥 기업들이 가서 비적정 사유로다가 감사 의견이 거절로 나오면 그죠? 거의 상장 폐지로 가죠.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진 잠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 의견이 나온 후에 용띠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들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뒤늦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안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좋은 옷을 입는 기업을 사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는 기업을 사면 이런 일은 안 생기죠. 케이블에 오래만 오셨네? 그럼 좋은 옷을 입을 사야 되는데, 이 채권이 이렇게 또 뭐, CC급, 어디가 우량해서요? BBB급 이상이, 회사채가 BBB급 이상이 우량 채권입니다. BB급 이하는 좋은 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래요? 정크 본드라고 그러죠. 본드 좋아하시잖아요? 아닌가요?
몬드 좋아하죠. 그죠? 예, JIS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이런 것이 진짜 투자로서 부실한 기업을 안 사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자, 이건 이미 인터넷 뉴스에 다 나오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안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서 들고 있다면 늘 위험한 거다는 거죠. 우리 유료원도 자그마치 IE, 그 다음에 뭐요, 거기서 우전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제이스테판, 이런 종목들,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선코어는 없었고요. 들고 있으면 항상 위험하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 뭐 이미 봤었던, 그 뭐죠, 지능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STX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위험하죠. 자, 이런 것들은 매점 소 잃고 이양간 고치는 거에 다 정지됐어요. 사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잘 입는 기업을 사라는 거예요. 3개월마다 옷을 갈아입는데 아무도 보질 않죠. 그냥 차트만 보고 사면 어떻게 되죠? 역시 좋은 기업은 못 산다는 거죠. 우리 유리원 계좌가 오늘 온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일부는 보여주겠습니다. 그죠? 50도 그냥 들는데 13%나 있죠. 최근에 샀는데요. 다 뭐예요? 가스공사 16%, 수익 난 거 그냥 다 있습니다. 봐요. 13%, 24%, 그죠? 13, 뭐예요? 2%, 24%, 뭔지는 몰라요. 사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매일유업도 23%, 6%, 7%,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다 당연히 있죠. 마이너스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챔플턴이 다 맞춰요? 못 맞히죠. 자, S오일도 그냥 늦게 사가지고 12% 나있고, 더전비전도 안 팔고 있잖아요. 인제 샀는데도 16%예요. 남들은 다 팔고 도망갔는데 세워골럽을 47%, 다 이거 19%, 21%, 뭐야 수익이 얼마인지 몰라요 저는. 15%, 11%, 마이너스 9%, 뭐 다 들고 12%, 마이너스, 그죠? 4%, 2%, 5%다 들고 있죠. 예. 이렇게 들고 있어요. 문제는 뭐죠? 이렇게 잘 들고 가냐가 문제예요. 요즘에는 제가 압축해서도 그래서 현금을 확보를 30% 들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더 키워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아, 종목을 340개 들고 온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249개를 들고 왔어요. 막 18만 원 주고 사고 어떤 건 10만 원 주고 사고 어떤 거는 100만 원 넘어서 산 주식이 한 개도 없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개인 큰 손들이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많이 사야 되죠. 저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쌍코피 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투자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갖고 잔뜩 마이너스를 들고 왔어요. 마이너스 어떤 건 66%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손실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왜 이렇게 60%, 40%만 손실이 너무 큰 것들도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금 샀다는 거죠 전부 다. 그죠? 120개 종목. 자금이 작을 때는 120개가 아니라 한 3분의 1로 줄였으면 더 좋았죠. 가는 업종만 대충 사면 좋은데 그냥 무진장 사가지고 본인이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쩔쩔쩔쩔 왜요? 너무 많이 사놓으니까. 자, 그 다음에 투자자라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을 사라. 그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누구예요? 선도 기업은 시장 참여자들이 집중적인 관심을 끌고 상승세를 보일 때 주도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템플턴의 왕에서 최근에 사서 과감하게 끌고 가는 종목이 뭐죠? 이거잖아요. 이마트. 전문가님 더 살까요? 더 사요. 이제 출발하는데 뭘 그걸 두려워서 못 삽니까? 그랬더니 우리 방송도 요즘 바빠가지고 참여도 못해요. 딱 여기서 추가 매수 뭐예요 이거? 신고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도주가 갈지 안 갈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시장에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실적 개선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이 개선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실적 개선 없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무진장 떨어졌었는데 이렇게요. 무진장 떨어졌을 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쌍바닥이라고 사는 사람들 있죠. 쌍바닥입니다. 이제 쌍바닥 나왔으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데요. 템플턴의 방에서는 안 삽니다. 기다리세요. 아직 때가 안 했습니다. 때가 안 왔나요? 어떤 때 보면 이렇게 강할 때는 굉장히 강한데 어떤 때는 진짜 짠돌이야. 사는 거 보면 무지하게 짠돌이야. 대번에 그럽니다. 우리 유료원들이. 왜요? 그게 한국전력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전문가님 실컷 잘라놓고 말이요. 예? 한국전력을 여기서 댕강 자르라고 그래갖고 잘라놓고는 사지도 않아요. 그죠? 여기서 댕강 잘라놓고 전문가님 여기서 어떻게 잘랐어요? 딱 댕강 잘라놓고는 쭉 내려올 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쌍바닥이잖아요. 전문가님 그냥 사야지. 쌍바닥 아직 몰라요. 근데 여기서 또 뿡뿡뿡뿡 올라가면서 뭐 61만 주 샀대나 뭐 이게 내가 얼마 샀다고 막 근데 그냥 구경해. 아직도 안 삽니까? 쫙 깎아주잖아. 어떻게 저렇게 안 사지? 강바두님, 오늘 주식 먹다가 말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템플턴에 봐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 팔죠, 당연히. 그러니까 쫓아가서 더 사버리죠. 그게 뭐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버리잖아요. 샀습니다. 그죠? 샀습니다. 가는데요. 얘가 이 신고가를 내면 어떡해요? 또 눌러주겠지요. 깎아주면 몰라요. 그거는 어떡할 건지. 자, 어쨌든 그래서 과거 시장의 역사를 보면 한때 선도했던 주도주가 재등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주도주로 만약에 써먹었다면 이 기업이 앞그림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겠죠. 그렇죠. 앞그림이 안 커서 지금까지 강하게 들고 가는 종목이 우리는 안 팔고 역사적 신고가를 냈죠. 볼까요? 지난번에 보여줬는데요. 자, 톱텍. 그림이 있나요? 그림이 없잖아요. 어떻게요? 이걸 들고 가고 있어요. 얘만 그랬나요? 또 있습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와이솔 잘랐나요? 아니요. 우리 유료원이 여기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거 떨어졌죠. 이거 흔들려서 죽을 맛이. 전문가님, 이제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근데 또 올라가면서 또 떨어졌어. 아니,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왜 어떻게 해야 돼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랬더니 뭘 그렇게 그냥 못 참아서 그래. 한번 들고 가봐요. 그랬더니 그 마창 떠요. 한번 해보시죠. 지금 얼마 올라왔어요? 역사적 신고가. 자, 이 기업이 태어나서 이 고점을 넘어본 적이 처음이잖아요. 역사적 신고가. 팔았나요? 안 팔았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다 잘라먹고 못 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갑니다. 다 잘라먹고 못 삽니다. 3년을 어떻게 들고 가요? 그냥 50%만 30%만 놔도 잘라먹기 바쁜데요. 그러니까 수익이 크잖아요. 하나도 안 자르잖아요. 유료 이거 자르는 거 봤어요? 어디? 지금 새우 올록을 47% 하는데 그때 뭐 상한가 갔니 어쩌니 그놈 신경 나서 그냥 들고 있잖아요. 우와. 자, 또 갑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이끌던 주도주가 몰락하면 주식시장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주도주가 떠오를 때는 그죠? 주식시장에 버블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죠? 주도주가 떠오를 때는 버블이 형성되는 거예요. 주도주가 한번 자리 잡으면 주도주의 주가가 투자자들이 내린 판단 이상으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안 갈 거야. 끝났어. 그러는 순간 자르죠.
그러니까 내려오면 못 견디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더 들고 와야지. 그랬더니 안 자르니까 뭐예요? 진짜 신고가내버렸죠. 이걸 못하는 거죠. 거의. 개인 투자자는 거의 못합니다. 크게 수익 내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60% 자르고 유양 DNU를 제가 유양 DNU를 이렇게 가서 여기서 댕강 잘라 먹었습니다. 이거 나가는 날 잘라 먹었습니다. 이게 162% 났습니다. 잘라 먹었습니다. 아니 물론 매도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또 쫓아가서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라먹고 진짜 160%. 또 하나 있죠. 대신정보통신 200% 내고 200% 넣고 여기서 또 잘랐습니다. 우리 유료방송 공부했던 유료원들은 다 알아요. 왜 잘랐는지. 돈이다 니는 어서오세요. 이때 잘라먹고 못해요. 그냥 내려가고 있죠. 아이고야 이거 언제까지 내려가냐. 모릅니다 우리는. 잘라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세장이 펼쳐질 게임은 매수 후 강세장의 막바지에 근접했다고 자신이 믿을 때까지 보유하는 것. 또 주도주가 한번 자리 잡으면 투자자가 내린 판단 이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함부로 고점이라고 수익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늘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인간은 비이성적으로 주가를 쳐다보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웠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명품 옷을 입는 기업을 투자해야만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와이솔이 저렇게 그냥 갔을까요? 톱텍이 그냥 갔을까요? 실적이 부진한데? 못 갑니다. 급등했다 급락해버립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실러리 사건, 실러리 수혜주라는 거 한번 볼까요? 급등했다 급락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급등했다 급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급등했다 급락합니까? 아니죠. 역시 끊임없이 가죠. 그러니까 안 파는 거죠. 자, 그러면 인디F 급등했다 급락해서 깎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럼 이게 실적이 좋은가요? 역시 부실기업이잖아요. 힐러리 수혜주다 그래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아우성 치는 기업들. 아이고 시뻘게 돈도 못 벌어. 그러니까 템플턴 식구는 아예 들고 있지도 않지요. 안 삽니다. 이게 상한가를 주든 말든 관심 없어요. 진짜 하는 일이 저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려면 좋은 기업을 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부실 기업을 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갑자기 부실 기업이 주가가 급등한다는 건 뭐죠? 그거는 턴 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실적이 없는데 갑자기 가는 거는 30%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럼 70% 정도는 어떻게 해요?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역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간 거지. 삼성전자가 실적이 없는데도 200만 원 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왜요? 그게 바로 기업의 가치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안 봅니다. 자, 시장을 주도한다는 건 뭐죠? 자, 그러면 건설에서 시장을 주도한 건 누구였을까요? 와, 두바이 타워 진짜 멋있습니다. 그죠? 삼성물산에서였다 그랬나요?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이게 이마트가 시장을 주도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게 이렇게 사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들고 갑니다. 비중을 얼마 실었는지 저는 몰라요. 주도주는 이렇게 업황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종목이 강력하게 시장을 선도할 때 커지는 겁니다.
에휴, 저는 여기다요 100만원만 담았어요. 무서워서요. 100만원 담은 사람하고 500만원 담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유료원도 지금 1년 4개월 계좌를 보내달라는데 아직 계좌가 안 왔네요. 온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작년에, 지금도 아직 계십니다. 이제 거의 이제 1년 4개월 다 돼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문가님 더 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료방송에서 실제 있던 일이에요. S51 수익 많이 났나요? 네, 많이 났습니다. 보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계좌가 와야 되는데. S51 자, 26달러대 온통 뭐죠? 유가가 온통 20달러를 깬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종착역에 왔다. 26달러면 이제부터 매수 들어간다. 정유 3사를 매수 들어갑니다. 제가 정유 3사 다 사겠습니다. 얼마 담았어요? 그랬더니 비중을 20%를 담았습니다. 몇천 담으신 것 같아요. 투자금을 대충 제가 아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대부분 이렇게 떨어지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다 도망가죠. 근데 템플턴은 여기다가 추가 매수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진짜 추가 매수했어요.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 제가 추가 매수 또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제 와서 20% 총 담았는데요. 정유 3사를 수익이 짭짤하게 났습니다. 아 그래요? 계좌 좀 보내주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보내줄런지요. 그래서 어제 유료원들은 다 봤으니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커졌겠네요. 자, 이 주식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죠? 물론 계좌가 오면 당연히 보여드리죠. 자, 주식을 산다는 것은 결국 희망을 사는 거죠. 그죠? 어디까지 했나? 여긴가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주식을 산다는 것은 희망을 사는 거고 시장은 역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희망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라 좋은 것이지만 주식시장에서의 희망만큼은 부정적인 사고라 나쁜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희망을 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걱정을 사라고 그런 겁니다. 제가 알려준 거를 잘 터득했으면 슬쩍슬쩍 보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본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희망이 좋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오니까 주식시장만큼은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매수와 대중과 달리 양 끝단이 뭐예요? 바닥과 천장이잖아요. 외로운 늑대가 되는 것이 시장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쉽게 되든가요? 네, 즐겁게 살려니 어서 오세요. 어이구,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손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손익 때문에 영향을 받지요. 오로지 향후 주가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매수나 매도는 같은 겁니다. 모든 판단의 잘못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적으로 왜요? 탐욕과 공포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유료원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장대 양봉이라거나 급등을 해버리면 쫓아가서 매수하는 아직도 그 단타하던 습관이 버려지질 못해갖고요. 급등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줬던 종목처럼 한국전력이 어떻게 돼요? 한국전력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쫓아가서 매수합니다. 쫓아가서 매수합니다. 이거는 쌍코피 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저는 못 사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템플턴 몰래 뭘 하죠? 이 돈이 듭니다. 짝사랑을 하면 돈이 안 들어서 좋아요.
몰래 한 사람은 반드시 비싼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몰래 하지 말고 물어라. 코치를 뒀는데 왜 코치한테 묻지 않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물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물어도 제가 강의 시간이 늦어서 밤 10시 반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 받고 다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늦어집니다. 그래도 저는 해냅니다. 저녁 강의, 무료 강의, 저녁 강의에서 늦을 때는요 10시 반에도 끝나요. 왜요? 궁금한 거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매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매도하는 순간 손익이 확정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니까 판 다음 주가 흐름이 자꾸 신경 쓰이는 겁니다. 아이 팔아버렸는데 저게 아이고 어떡하냐 저거 또 올라가 버렸네. 자연이 떨어지면 기분이 좋죠. 아이 잘 떨어서 나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팔았어.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죠? 결국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는 추적하게 되면 뇌리에 오래오래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실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팔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아직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전문가 아니에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몰라요.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아니 제가 분명히 여기서 줬어요. 공짜로 박스 돌파했다. 누르면 매수가 담아라. 분명히 줬어요. 다 들었어요. 8명이 처음엔 3명이 눌렀어요. 8명이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40% 났습니다. 30% 났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여기 딱 오니까 쪼그라듭니다. 또다시 내려오니까 여기도 역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템플턴의 식구는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아까 봤죠? 추가 매수에서 뭐예요? 10몇 프로 나 있잖아요. 못 봤어요? 자, 여기서 추가 매수한 사람도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어서 그냥 들고 있어요. 근데 판다는 거죠. 이게 뭔 수예요? 그래요? 진짜 있나?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참. 들고 있잖아요.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요. 16%. 들고 있잖아요. 누구만 팔았어요? 무섭죠? 안 팔았잖아요. 가만히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냐? 오늘도 신고가 냈네. 오늘도 신고가 냈잖아요. 줘봐요. 그럼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나요? 자, 결국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 내가 그래서 잘 팔았지. 이거, 그렇잖아. 뭐 손실 더 나가지고 있지. 이거 돈 버는 거 다 까먹을 뻔했어. 이걸 역으로 생각했어.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따진다면, 이거 뭐, 여기까지 내려와야 파동 실패잖아요. 그랬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파동 실패잖아요. 그럼 얘가 파동 실패인가요? 그럼 왜 못 들고 가는 거죠? 두려우니까. 두렵잖아요. 혹시 더 떨어져서 손실 날까봐. 결국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 또 손익에 대한 확정 나오는 것, 주가의 흐름 등이 한꺼번에 교차되면서 판단과 그 다음에 결정과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에 팔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면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주가가 올라가면 속상해서 괜히 더 들고 갈 걸 후회만 합니다. 그죠? 맞아요? 어떻게 됐나요? 껄 후회만 합니다. 자르지 말고 들고 갈 걸. 걱정을 사라 그래도 희망을 사지 말고 걱정됩니다. 걱정 더 떨어질까봐 4차 혁명 빅데이터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유했다. 어느 분이 여기서 샀다고
저한테 자랑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맞짱 뜨고 가는 사람은 누구들일까? 배짱도 좋아. 배짱도 좋아요. 세 번째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옷을 입는 기업과 동업하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기본 원칙에 충실하라. 에이, 전문가님, 기본 원칙이 뭐예요? 주가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으므로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에도 지배를 받기에 기업의 가치에 고평가되기도 하고 저평가도 됩니다. 성공한 투자자와 실패한 투자자의 차이는 투자의 기본 원칙에 충실했느냐 아닌가 차이일 뿐이에요. 맞나요? 오늘 정리매매하면서 아우성 치는 종목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평균 회귀 원리를 믿었다면 들고 갈 수 있죠. 저렴한 주식을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끊임없이 제가 전문가로 나와서 지금까지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들고 간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못 들고 갑니다. 전 지금도 주장하는 건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돈 버는 기업과 명품 옷을 입는 기업하고 동업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는 장기로 간다는 건 자신 못합니다. 자, 한때 OCI가 잘 나갈 때 그 자녀의 기업으로다가 돈을 잘 벌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먼저 투자 마인드를 정립하고 투자 시 반드시 필요한 기본기를 탄탄히 쌓아야만 어떠한 상황에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공부가 됐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념이라는 용기 또는 진득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인내심이 뭘 가져온다? 자신의 부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가 부를 가져올까요? 자, 봅시다. 넥설로입니다. 한때 OCI의 자녀로 부실 기업을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상장 폐지가죠. 반드시 기업의 재무정보를 확인해 보았다면 이런 기업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정리매매 기간에 폭탄 돌리기에 따라가는 왕바보는 없어야 됩니다. 또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네, 정리매매 기간 중에 지금 열흘인가 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벌어야 갔다가 여다 또 잔치한다고 가서 폭탄 돌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있는 돈도 다 까먹습니다. 나이 휴지를 대는 건데 여기다 왜 가서 또 넘석대는 사람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이미 얘는 감자를 당해갖고 뜨거운 감자탕을 먹고 나서 돈 다 잃어버리고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정리매매를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한 번만 봐도 되는데 투자할 때 안 봅니다. 자본금이 805억인데 그죠? 왜 이런 걸 안 볼까요? 자본금이 805억인데 봐요. 573억, 620억, 671억, 803억, 805억. 그러면 증자를 몇 번이나 한 거예요? 증자 5번이나 했어요. 돈 잘 버는 기업이 이렇게 증자하는 거 봤어요? 이마트가 이렇게 증자했을까요? 새로 나왔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이마트로는 비교하기 어렵고 자본 총계가 뭡니까? 다 까먹었잖아요. 자기 자본금을 홀랑 까먹었으니까 어때요? 증자해야죠. 증자했다가 또 까먹었어. 그러니까 상장 폐지. 완전 자본 잠식이면 어때요? 상장 폐지죠. 보나요? 안 봅니다. 그냥 투자해. 자, 좋은 기업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아까 톱텍을 볼까요? 보여드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톱텍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톱텍. 서전 비전을 그럼 보겠습니다. 얘가
재무정보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자본금이 얼마예요? 1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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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왜 증자를 안 했을까요? 에? 왜 증자를 안 했죠? 돈을 잘 버니까 증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잘 버니까 뭐요? BW 발행, CW 발행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아무 종목이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쁜 종목은 BW, CW 발행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기업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살아난 기업도 있지만 망할 확률이 높죠.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본 총계가 어떻게 했어요? 점점 늘어나죠. 821억, 910억, 1170억, 1300, 1500 계속 돈을 버니까 기업의 가치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평균 회계라는 거죠. 아유. 이번에 상장 폐지가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게 IEE인가요? 2. 보겠습니다. 정지당했죠. 돈 버나요? 아무것도 안 봅니다. 자, 돈 버는 장어 봐. 시뻘게 이자도 못 내. 예, 1년, 2년, 3년, 4년 동안, 5년 동안 이자도 못 내. 그럼 얘네들은 또 무슨 장난을 많이 치겠죠. 자본금 보니까, 예, 자본금이 354, 354에서 530, 증자. 536 갔어요. 696 또 증자. 또 1,400억 또 증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망하려고 지금 직전에 가 있어. 왜요? 자본 총계가 뭐예요? 꽝이잖아요.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지구를 떠나라. 그죠? 너는 시장에서 떠나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좋아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주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탐욕을 버려라. 그러면 결국은 어떤 종목이어야 돼요? 기본이 명품 옷을 입는 기업하고 역시 샀더니, 그죠? 명품 옷을 입는 기업하고 샀더니 아무 일이 없이 돈을 벌어주더라. 그런데 들고 가지를 못해. 명품을 샀는데도 명품을 오래오래 들고 갈수록 명품은 값을, 아니 고려 청자가 오래오래 갈수록 더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집세기 신을 갖다가 오래오래 들고 간다고 값이 비싸집니까? 고려 청자는 오래오래 갈수록 더 비싸지잖아요. 명품은 오래오래 들고 갈수록 더 비싸지는 거고, 좋은 기업은 더 들고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 때문에 더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 원리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는 그래서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 겁니다. 용기와 결단이 없어서 좋은 종목을 손에 넣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때로 어떻게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사람들은요, 돈을 잃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빨리 복구해야 됩니다. 빨리 복구해야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빨리 보는 건 다 빨리 망해요. 우리 유료원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이 빨리 보는 방법이 뭘까요? 역시 파워볼인, 미국의 파워볼인 로또 복권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사한 거에 의하면 65%가 망합니다. 아니, 살던 때보다 더 망해요. 왜 그렇죠? 돈을 한꺼번에 공짜 돈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자금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금 관리 능력이 있다면 돈을 다 잃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 명인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도 실제 있었죠. 43억 로또 당첨돼서 주상복합 아파트 2개 사고 신탁자 일부 돈을 주고, 그러다가 뭐요? 주식 투자에 이제 공짜 생겼으니까 주식 투자가 다 까먹고, 안 되겠다 해서 또 돈 융자 받아가지고 어디 했어요? 그 파생상품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또 했다가 다 까먹고, 나중엔 다 까먹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엔 휴대폰 가게,
휴대폰 훔쳐오다가 결국은 뭐예요? 치약으로 갔잖아요. 이건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전에 70년대에 만났던 어떤 사람은 그때는 복권이 복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주택복권이 쌍으로 돼 있었습니다. 80년대 초인가요? 그래갖고 자기가 200만원 당첨 때 100만원 당첨도 200만원을 주니까. 근데 슈퍼마켓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저금해놓고 신경도 안 씁니다. 자기 할 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없어질 수가 없죠. 왜요? 자금관리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2천억을 갖다가 돈을 갖다 생기면서 나중에는 3년 만에 다 까먹고 있죠. 2천억을. 그죠? 다 까먹고 나서 뭐가 됐어요? 더 불행해졌어요. 지금으로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노숙자로 있는데도. 꿈을 꾼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도 여러분이 급등해서 많이 먹으면 그 관리 능력이 없어서 돈 다 잃어요, 다시. 그러니까 급등해서 많이 먹은 사람이 또다시 원위치가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돈이 생기면 펑펑 쓰게 되거든요. 꾸준히 돈을 벌어서 간 사람은 오래오래 들고 갈 수 있지만 급등해서 먹은 거는 금방 공돈이 생기니까 야 친구 만나자 오늘 한턱 쏠게. 뭔 일이야? 아니야 그냥 좋은 일 있어. 그리고 돈 그냥 공돈이라 생각하고 펑펑 써버립니다. 그럴수록 조심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다 보면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는데도 야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은행이잖아요. 전문가 아닌 너무 올랐어. 아직도 강한 우리은행을 보면서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그리고 뭐예요? 저 신적객 하는 제주은행 붙들고서 번전 줄 겁니다. 번전 줄 겁니다. 악쓰고 있죠. 작년 8월 27일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아마 이거 못 벗어났을 거예요. 개인들은. 왜요? 마인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아마 이걸 갈아타신 분이라면 대단한 거죠. 신적과 깨고 내려가죠. 이걸 8월 27일 날 여기서 갈아탈 수 있었다면 이분은 벌써 이미 고수예요. 아직까지 본전주 때까지 못 들고 팔지도 못하고 있다면 아직 공부가 안 된 거죠. 보유하신 분 1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솔직히 나 아직 못 팔고 본전주 때까지 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샀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나 커서 8월 27일이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은행 샀으면 이거 팔아다가 예수건 손실 났지. 팔아다가 우리은행을 샀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자, 아무도 안 누르시네. 없나봐요? 8월 20일 여기니까 수익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쟨 뒤로 가고 얘는 4대 은행을 사라고 그럴 때가 이때니까 얼마 올랐어요? 아까도 있잖아요. 그죠? 31%. 아니요. 더 낫겠다. 여기니까. 그죠? 얼마요? 31% 맞아요? 31%. 31% 벌고 있잖아요. 쟤는 뒤로 가 있고. 언제 본전 줄까요? 본전 줄 때까지 죽어라 참을까요? 자, 오늘 중요한 얘기 하죠. 주가가 바닥에서 100%만 올라도 절대로 용기 내서 사보지도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 났습니다. 그럼 못 삽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사요. 자르면 잘랐지 못 들고 갑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이라는 책을 읽은 분만 3번, 나는 읽어본 적 없다 4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자, 거기에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죠. 아주 중요한 규절입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왜냐하면 거긴 차트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세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8분의 1을 잡으려는 시도는 포기하라는 거래요. 이 주가가
드디어 출발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그러면 바닥에서 얼마? 처음에 8분의 1과 천장의 8분의 1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어려운 말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해석을 안 했죠. 차트가 없으니까. 처음 출발할 때의 8분의 1과 수익 스승님 역시 멋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템플턴에 보면서 배웠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까지만 먹어라. 그럼 어깨까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 하면 이 두 가격대의 영역이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가격대다. 제가 에드론 리퍼브리가 쓴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일 그 가격대 때문에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액을 모두 더한다면 아마도 그 돈으로 대륙 횡단 고속도로를 건설하고도 충분히 남을 것이다. 바닥이라고 사서 얻어터진 돈들, 천장이라고 쫓아가서 사서 못 파는 사람들의 돈들을 합치면 대륙 횡단철도를 갖다 건설하고도 남을 돈이래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뭐죠? 바닥과 천장을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템플턴의 식구는 바닥과 천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쌍바닥입니다. 전문가님 쌍바닥. 쌍바닥 잡았습니다. 사야 되잖아요. 천만에 안 삽니다. 템플턴의 식구들은 안 삽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갔어요? 또 떨어졌어요. 뭐예요? 또 내려갔잖아요. 지하 땅굴 팠네?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바닥을 안 산 거예요. 이게 바닥이라고 누가 알아요? 템플턴이요? 모릅니다. 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요? 그러니까 이 멋진 말을 에드윈 르페브가 딱 해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내가 읽어주면서 해석을 해주니까 진짜 멋진 말이네요. 제가 이제 더 집중해서 가는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이제 조금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 못다 하겠네. 해볼 때까지 해봐야죠. 시간 다 됐는데. 5번째.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그러니까 부실 종목인지 아닌지 다트부터 살펴봐라. 다트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자, 다트 아시죠? 다트. 공시정보. 나 이거는 종목 살 때는 언제나 들어가서 종목을 분석해보고 확인해보는 분만 5번. 나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6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정보의 보고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대다수는 이거 안 볼 거예요. 이걸 본다면 그분은 역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업의 건전성보다 테마주 열풍에 빠지면 주식을 샀다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70%가 다 돈이 있습니다. 돈 다 잃어요. 정보 받았습니다. 뭐 문재인 테마라는데 또 뭐야 저거 유승민 테마라는데 그런 거 알지 못합니다. 우리. 기업을 분석해서 돈을 번다면 일단 동업이고요. 돈을 못 보면 동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능기업, STX, IE 이런 거 부실기업 사가지고 지금 정지되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서 한 번만 봤으면 안 살 수 있었는데 사업보고서를 우량한지 살펴본다면 나는 손실을 면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그냥 투자 사는 거예요. 부실기업을 걸러내서는 안전장치의 정보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트를 멀리한다는 거죠. 어려워요 전문가님. 너무 어려워서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재무분석은 투자자는 도박자가 상대방의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행위이거나 감나무 밑에서 연시가 자신의 입에 떨어지기를 간구하는 어리석은 투자자가 되는 행위라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6번까지 있었는데 6번을 못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6번까지 있었는데 그죠? 여기 6번. 6번이 주식시장의 모욕의 달인입니다. 어떻게 모욕을 주나요?
자, 차트상으로는 여기 도망가는 자리였습니다. 무료방송에서 전문가님 SBS 콘텐츠 어떡할까요? 이제는 뭐 손실이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르는 자리는 여기 있었는데 싸다는 이유로 여기서 차트가 기가 막히죠. 그죠? 템플턴의 식구들만 안 사죠. 싸다는 이유로 매수하다가는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거의 포기입니다. 그죠? 못 참아내요.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손실이 나면 못 참아냅니다. 그 항복해버리면 어떡하죠? 돈 또 날리고 이제 여기저기 기웃, 저기 가서 기웃, 전문가, 저기 가서 기웃했더니 아니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전문가는 저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맞는지를 헷갈려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투자자도 공부를 해야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투자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60단 강의로 3개월 코스로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투자